네, 안녕하십니까. 토크할 팀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델 XC 웹스케일 컨버지드 어플라이언스 파워드 바이 뉴타닉 소프트웨어란 차세대 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델 코리아의 신호철 부장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출연하셔가지고 예. 아주 그냥 예쁘게 꽃단장하고 나오셨네요. 아, 예.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이렇게 욕물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는 거기 예, 때문에 그런가요? 편하게 말씀.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 컨버지드란 말 있죠. 컨버지드도 있고 웹스케일이란 말도 있고 일단은 먼저 컨버지드란 말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네네. 이것이 이 IT 쪽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컨버지드란 말이. 뭐 사실 영어 단어 그 자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 그 뭐 컨버지드라고 하면 이제 하나로 뭉쳐지는, 네. 그러니까 집합되는 그런 형태인데 예전에 그 IT 환경 같은 경우 보면은 서버 네. 따로, 뭐 네트워크나 센 따로, 네. 그리고 스토리지 따로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이게 그 도입하고 네. 그 구축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단 말이죠. 네. 그리고 유연하지도 못하고 네. 확장도 좀 사일로 형태로 확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이 불편하니까 이거를 벤더 입장에서는 하나로 뭉쳐서 그냥 딱 갖다 주면 아주 쉽게 편하게 뭐 임플리멘테이션도 하고 사용할 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이제 컨버지드 시스템이라는 거를 네. 말하자면 패키지죠. 네. 근데 컨버지 시스템과 어플라이언스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면? 뭐 그 단어적인 의미로서 뭐 크게 그 다르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네네. 어플라이언스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결합된 형태를 이제 그 말할 수 있겠고요. 네. 그 컨버지드라는 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또는 이런 것들을 모두 그러니까 그 고객은 패키지만 사면 모든 네. 걸 다 할 수 있게끔 제공되는 것들을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 보면 이제 그 컨버지드의 앞에다가 네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하이퍼를 또 붙이셨어요. 네네. 네. 하이퍼는 또 뭐 왜 붙이신 겁니까? 그 예전에 뭐 만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드래곤볼에 네. 그 사이어인이라고 이제 변신을 합니다. 네네네. 근데 한 번 더 변신을 하니까 초사이언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네. 컨버지드라는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집적된,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그 표준화된 플랫폼 위에 그 컴퓨팅 파워, 네. 그 CPU와 메모리와 네. 스토리지까지 완전히 결합된 그런 좀 더 진화된 네. 컨버지드 시스템들이 나오고요. 그거를 이제 추가적인 용어로 부르자고 하니까 네. 하이퍼라는 말을 붙여서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컨버지 시스템이 그 기존의 어떤 데이터 센터를 네. 어떤 식으로 지금 뭐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 이제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서버 따로 뭐 스토리지 따로 네.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또는 이제 그 서버 안에 그 로컬 그 하드디스크가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은 그냥 데디케이트된 그 JBOD 같은 것들이 네네. 붙어 있는 형태로 완전히 사일로 형태로 분리되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드웨어 그 리소스가 많아지고 그 강력해지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를 도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즉 데이터 센터의 IT 환경을 꾸미는 데 있어서 서버 중심의 그런 그 가상화가 이제 도입이 되고 네. 그 하나의 하드웨어에 많은 그 가상 머신들을 올려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백엔드 쪽에 그 백단의 그 디스크, 그러니까 즉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은 여전히 독립된 한 어떤 중앙화된 네. 그런 스토리지를 연결해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서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가상 머신들이 올라가서 돌아가고 있는데 걔네들이 전부 다 별개의 I/O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것도 서로 상관없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랜덤 I/O, 어떤 건 시퀀셜 I/O 뭐 이런 것들이 오니까 이 스토리지 한 대가 처리하기가 사실 버거워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지가 바트락이 되다 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 컨버지드라는 이런 구조를 이 IT 그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 자체에 적용을 해서 얘를 좀 더 표준화하고 네. 그리고 그 스케일 아웃 형태로 이제 분산해서 늘려가자라는 이제 그런 클라우드 형태의 데이터 센터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서브 클라이언트 네. 이거는 뭐 지금
부장님도 90년대 때 IT에 예. 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90년대 때 있었던 서버 클라우드 참 많이 들었던 예, 얘기고요. 맞습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가상 클라우드까지 네.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예. 네. 그 어떤 비즈니스가 굉장히 음. 복잡해지면서 네. 어떤 비즈니스가 갑자기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변화무쌍한데 그러니까 그런 이게- 거에 적응하기 위해 그러니까 순서도 처음에 이제 서버 가상화부터 먼저 시작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스토리지 때문에 병목이 생겨버리니까 좀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컴퓨팅 파워만 이제 가상화가 되고 밑단의 센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토리지는 여전히 그 복잡성을 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요즘은 이제 네트워크까지 그죠? 네, 맞습니다. 네트워크까지 안 변하면 다 네. 병목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다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블레이드라는 시스템도 나오고 네. 그래서 블레이드 시스템에 막 여러 개의 블레이드 서버들을 꽂아서 걔네들 위에 또 가상 머신들을 막 올리고 그래서 서버는 그렇게 가상화가 잘 됐는데 네. 밑단에가 문제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요즘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하면 네. 우리가 여기도 밑에 나오지만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네. 구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좀 엄청난 기술의 속도도 엄청나게 빨리빨리 진화되는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기업은 네. 기업의 데이터 센터는 그거보다 좀 못한 것 같거든요. 예.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퍼블릭 네. 클라우드 네네. 서비스 회사들이에요. 네네. 뭐 잘 아시는 뭐 구글이라든가 네. 뭐 네.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렇죠.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여러 그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들이 이런 기술적인 그 아키텍처적인 부분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네. 기업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구조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네. 그렇게 퍼블릭하게 네. 그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을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본인들의 회사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SLA라든가 네. 아니면은 보안이라든가 보안이라든지. 뭐 그런 TCO 측면의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기존의 레거시에서는 보장을 해줬었는데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사실은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지만 아키텍처적으로는 굉장히 가고 싶다는 거죠. 아, 그런 그래서 방향으로. 예, 네. 그리고 단순하고 변화무쌍하고 네. 이제 확장도 어떤 그 예측되는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그런 아키텍처를 지금 현재 그 엔터프라이즈들이 가지고 있는 SLA라든가 네네. 보안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되는 거고 네.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자사의 네. 어떤 뭐 계열사라든가 자사의 그런 서비스를 요 위에 얹어서 서비스를 하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네. 많은 이제 되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적용한 데가 꽤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런 것에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네. 아키텍처를 네. 그 기존의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이라든지 네네. 선도해 나가는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게 웹스케일 IT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뭐 이미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신 회사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만 네.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기존의 아키텍처, 그러니까 서버 가상화하고 밑단에 센 놓고 스토리지 놓고 뭐 이런 그 기존의 아키텍처적으로 구현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성이 커지고 구축도 어려워지고 관리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나온 게 이제 웹스케일, 그 아까 말씀드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키텍처, 즉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그 웹 서비스를 초기에 하면서 네. 이제 커 나간 회사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아키텍처를 이런 IT 전반적인 인프라스트럭처에도 적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웹스케일 IT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5가지 정도의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바로 첫 번째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이퍼 컨버지드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아키텍처, 하드웨어적인 아키텍처를 고수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더 집약해서 컴퓨팅 파워와 그리고 스토리지, 메모리 얘네들을 하나의 표준화된 플랫폼 위에 가지고 네. 그리고 이 범용적인 플랫폼을 계속 스케일아웃 스케일아웃 해가면서 할수 있게. 구축하자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웹스케일 IT에. 네. 이 중에서 뭐 한두 가지만 좀 더 좀 우리가 이제 기업의 네. 데이터센터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관점에서 네. 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한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그 첫 번째인 거고요. 네. 그게 하드웨어적인 입장이 되겠죠. 네네. 그 아랫단에는 말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표준화된 하드웨어 인 플랫폼이 이제 구축이 되었으니까 네. 얘네들을 매니지먼트하고 관리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그 스케일아웃 형태로 쭉 펼쳐놓고 얘네들 간에 서로 데이터가 오고 가고 네. 컴퓨팅 파워를
그 유연하게 쓰고 스토리지를 유연하게 쓰고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수 불가결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거를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자동화를. 거죠.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가 되어야 한다. 네.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애니띵이 네.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부장님께서는 뭐 sooner or later 궁극적으로 네. 지금 기업의 네. 이게 전산 환경, 데이터 센터 환경이 네네.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 네. 같이 퍼블릭 쓰자는 게 아니라 네네. 여기가 운영하는 그런 똑같은 프로세스나 유사한 네. 프로세스와 어떤 인프라스트럭처하고 유사하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기업도?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시장 자체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시장 자체도 시장을 보는 그런 어떤 리서치 결과들도 사실은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가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라고 네. 예측하는 그 리서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참 보면은 우리가 90년대만 하더라도요. 네.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는 이렇게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 없었죠. 그렇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보통 우리가 벤치마킹 한다 그러면 네. 뭐 같은 유사한 규모의 네. LG라면 삼성전자라든지, 네? 뭐 비슷한 아니면 뭐 GE라든지 이런 데를 우리가 어디서 썼다는 걸 벤치마킹했지. 네.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비즈니스 영역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이런데 처음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들이 단순히 그냥 웹 서비스 하는 그렇죠. 예. 애들이 그냥 노는 것처럼 볼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줬는데 네. 이 기술이 이제 그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더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벤치마킹 해야 되는 그런 네. 그렇다면 뭔가 그 IT의 네. IT 조직의 문화도 네. 여기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여기도 보면 여기도 IT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조직 문화가 일반적인 우리 기업의 문화하고 약간 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형태가 그것도 그렇게 유사하게 닮아갈까요? 일단 확실한 거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 센터의 변화, 아키텍처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들이 유연성, 확장성, 뭐 자동화 네네. 이런 걸 얘기했지만 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네. 예전에는 하드웨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메인터너스하기 위해서 되었던 네. 그런 IT 스텝 리소스들이 아. 이제는 좀 더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고객 관점, 예, 그렇죠. 고객 서비스 관점, 어떻게 비즈니스를 좀 더 개선하고 더 효과적으로 네.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그렇네요. 고민하는 그렇네요. 쪽에 쓰이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통 이제 기업들이 이제 기업 내부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서비스한다면 네, 뭐 B2C라기보다는 약간 B2B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네, 엄청난 실시간의 B2C 서비스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그렇죠.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딱 포커싱된 네. 그런 이제 어떤 문화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는 기업도 실시간으로 365일 다 돌아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사하게 이제 적용되는 것 같기도 예, 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진화 과정 봤을 때 네. 이제 서버 가상화가 먼저 시작됐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서버 가상화에 현재 아직도 서버 가상화의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죠? 네. 어떻습니까? 서버 가상화에 지금 현재 어떤 지금 뭐 고민들과 뭐 네. 바틀렉이 있는지 좀 먼저 진단해 주시죠. 네, 제가 그 뭐 하드웨어 밴드에 있으면서 몸담고 네. 있으면서 계속 봐온 게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서버 구축,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현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맨 처음에 원하시는 것은 가상화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는 스토리지 가상화에 대한 명확한 디파인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혹자는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잘게 쪼갠다. 뭐 어떤 혹자는 또 여러 개의 스토리지를 합친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가상화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각각이 얘기하는 게 다 달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서버 입장에서는 사실 좀 명확하죠. 네. 하이퍼바이저 위에 VM들을 올리고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동시에 돌리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블레이드 서버고, 하지만 여전히 백그라운드에 그 스토리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들을 하기 위한 센이라든가 중앙화된 스토리지를 연결하기 위한 그 복잡한 관리, 네. 뭐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려움,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은 여전히 복잡성이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하이퍼 컨버지드라는 게 나온 이유가 이런 복잡성도 스토리지 쪽에서도 가상화를 완전히 추구하자, 네. 구축하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지되면서 하이퍼 컨버지드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진화가 된 거네요. 아까 아니요, 그 한 단계 네.
더 넘었으면 네. 예, 요것들이 합쳐져서 네. 하나의 표준화된 플랫폼으로 가고 이 표준화된 플랫폼의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같이 들어가고 하이퍼 컨버지드죠. 그리고 요것들을 뭐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뭐 티어링이라든가 압축이라든가 네. 이런 기능들을 모두 넣고 그리고 분산 처리하고 스케일 아웃하고 표준 그 일반적인 상용 하드웨어 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네.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을 갖추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 이제 델에서 이제 XC 시리즈를 이제 출시한 이유입니다. 저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센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센의 미래는. 아, 센의 미래는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아시다시피 네네. 센으로 구축이 네,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뭐 일부 나스로도 많이 구축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어쨌든 센이나 나스다 아까 잠깐 그 가상화 쪽에서 나왔던 이 복잡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어떤 하드웨어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가 가지는 그 확장의 한계성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웹 스케일 IT 인프라스트럭처로 변해 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뭐 센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겁니까? 그 아키텍처는? 아주 하이엔드의 그 독립된 정말 사일로 형태의 그런 그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 그런 네. 서버들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있습니다만 이제 그 하드웨어가 파워풀해지고 그런 것들을 더 잘게 쪼개서 쓰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네. 도입 비용을 줄이고 TCO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구축 그 구성이 도입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럼 여기 컴퓨팅하고 스토리지가 이제 네. 밀결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네트워크는 나중에 밀결 안 될까요? 여기에? 네트워크는 이제 아까 잠깐 그 블레이드 서버를 얘기할 때 블레이드 서버의 하드웨어적으로 백엔드에 네. 그 네트워크 그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그런 형태로 네트워크까지 포함되는 그 하이퍼 컨버지드 형태까지는 네. 아직 안 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형태가 앞으로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뭐 IT가 방향성에서. 진화된다면 네.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블레이드 형태로 된다면 그 블레이드 형태 뭐 코어 네트워크는 네.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머지할 수는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XC 시리즈지 않습니까? 네네. 하이퍼 컨버지드 시스템이 이것이 델하고 네. 누타닉스라는 네. 회사 두 개가 네, 같이 그렇습니다. 만들어내는 공동 작품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네. 어떻게 서로 이제 아키텍처가 어떻게 결합이 됐는지 네네. 그거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네. 그 누타닉스라는 그 분산 아키텍처를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죠. 저희가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애니싱을 구현하기 위한 아까 잠깐 그 웹스케일 IT 인프라스트럭처를 말씀을 드릴 때 두 번째에 있었던 100%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된 것을 제공하는 게 바로 누타닉스입니다. 네. 그리고 델은 그 기존에 이미 검증된 그런 파워 엣지 서버를 하드웨어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네. 이 안정된 하드웨어 위에 이런 그 분산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아랫단에 델의 그 서버 파워 엣지 서버고요. 거기에 CPU, 메모리, 네. 뭐 SSD, 하드디스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것들이고요. 네네. 그 위에 이제 그 누타닉스 디스트리뷰션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제 누타닉스 소프트웨어가 얹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그 컨트롤 버추얼 머신이 올라가고요. 그 옆쪽에 있는 VM들은 이제 일반적인 하이퍼바이저들, 네네. VM웨어라든가 네네. 하이퍼V라든가 KVM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에 일반적으로 뭐 잘 아시는 범용적인 버추얼 머신을 올려서 쓰실 수가 있고 네. 아랫단에는 스케일 아웃 해가면서 이런 확장된 디스트리뷰션된 파일 시스템을 쓰시게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궁금한 게 뭐 누타닉스에서 네, 사실 누타닉스는 여기에 굉장히 리딩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타닉스는 뭐 하드웨어 벤더는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네, 왜 델하고 네. 이런 것을 이렇게 공동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네. 이유가 뭘까요? 뭐 이유라는 거는 뭐 그냥 다 짐작하시듯이 네. 안정된 서버와 그 서버를 그 하드웨어 플랫폼을 음. 그 저기
뭐랄까요, 서포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를 누타닉스 쪽에서 선택을 했고 네.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저희 델도 같이 똑같이 누타닉스를 선택을 한 거죠. 서로 간의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시장, 네. 국내에서는 이미 이것을 이제 출시가 된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출시됐고, 전 세계 시장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네네. 시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네. 세상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되니까. 네. 지금 보시는 표는 위키본이라는 리서치 프로젝트인데요. 네. 이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이 하이퍼 컨버지드 스토리지 마켓이 어떻게 갈 것인지, 기술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리서치를 하는 네. 곳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발표한 표인데요. 2012년부터 27년까지 쭉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붉은색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디셔널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센, 나스 뭐 이런 네. 것들이고요. 이제 그 파란색 부분, 초록색 부분이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 스토리지 그 마켓인데 네. 초록색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퍼블릭 클라우드 쪽, 네.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아. 페이스북 이런 쪽 시장이고요. 네. 파란색 부분이 엔터프라이즈, 즉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시장들입니다. 하이퍼 네. 컨버지드. 예, 그래서 지금 2014년, 15년 현재로서는 사실은 트레디셔널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가 거의 대세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네. 그 시장,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가면서 이 대폭적으로 이 하이퍼 컨버지드 스토리지 마켓이 네.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아, 5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2020년. 네. 여기지 않습니까? 2020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2020년 보더라도 지금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 네네. 이제 이쪽 이런 그 웹스케일 IT 쪽이 예. 상당히 커졌네요. 예, 퍼블릭보다 그렇죠. 더 많아졌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대중들 네. 또는 뭐 그 커스터머나 아니면은 아주 작은 그런 네.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을 위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 상승폭이 그리 많지 않음에 비해서 네. 이제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꾸는 엔터프라이즈들은 굉장히 점점 가속도를 붙여서 늘어날 거라는 네. 예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IT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분들은 이 표가 상당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환경에서 네. 물론 거기서 일은 해야 되겠지만 예,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주도할 네. 이런 새로운 아키텍처, 이런 인프라에 대한 지금부터 한 5년 정도라면 충분히 우리가 서로 습득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그런 것들을 네. 자꾸 해본다면 뭐 앞으로 2020년 이후에 네. 새로운 시대가 오더라도 그때 우리가 IT 쪽의 운영의 주역으로서 계속해서 또 잘 어떻게 보면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럼요. 네, 생각이 예, 드네요. 맞습니다. 네, 여기 근데 이 주황색 계통에 계속 머물다 보면 그죠? 예. 이게 자꾸 이제 빠지니까.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그다음 장표 요거는 이제 누타닉스에 대한 것일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저희가 아무래도 뭐 누타닉스와 같이 음, 얼라이언스 관계이다 보니까 음, 왜 우리가 누타닉스를 선택했는지, 뭐 아까는 누타닉스가 그 델의 네네. 그 검증된 서버를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반대로 저희가 이제 델의 입장에서는 누타닉스를 선택을 한 게 바로 요런 이유일 것 같은데요. 네. 누타닉스라는 회사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 이제 구글에서 그 이런 아키텍처를 개발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키텍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IDC의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이 시장에서 하이퍼 컨버지드 마켓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52%라면 엄청난 예, 그렇죠. 과점이죠, 과점. 예. 네. 아직까지 이 시장이 전체 시장 자체가 아주 크진 않지만 이 시장 자체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네.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그러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독보적이라는 이유가 결국 구글에서 네. 거기서 이미 다 검증을 했고 실제로 구현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미 그 아키텍처가 네. 머릿속에 싹 그려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네. 한번 좀 이렇게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
누타닉스가 델을 선택하고 델이 누타닉스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XC 시리즈라는 XC 시리즈 웹스케일 컨버지드 어플라이언스를 이게 작년 11월 내놓고요. 예. 뭐 이미 발표는 6월경에 발표를 했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네. 그리고 11월 달에 정식으로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버전 1.0 제품이 나왔고요.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웹스케일 인프라스트럭처가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징들을 네. 플러스 거기에 델이 제공할 수 있는 하드웨어 서포트, 네. 뭐 서비스, 네. 그리고 이 기입증된 그런 고성능의 어떤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최적의 그런 인프라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국내에서 네. 뭐 이것이 주로 지금 이제 올해 델에서는 이것을 적용하는 네네. 뭐 인더스트리랄까? 네. 아니면 분야랄까? 네. 그런 데는 어디를 주로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서버 가상화 시장, 그러니까 네. 가상화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려는 네. 부분에서 저희가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VDI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서버 가상화가 이미 구축이 된데 네. 거기서 차세대로 뭔가 이렇게 아니면 서버 가상화 하려는데 예, 서버 가상화를 하려는 곳이겠죠. 하려는 곳이요? 예, 이미 네. 서버 가상화가 구축되고 센트럴라이즈 된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 스토리지를 걷어내고 쉽지 요거를 않겠네요. 쉽지 네. 않죠.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획하고 새로운 그 인프라를 계획하고 있는 네. 이제 막 가상화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이 적합할 궁금한 것 게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서버 가상화를 네. 이제 아직 한 어느 정도가 네. 몇 프로 서버 가상화 돼 있다고 보십니까? 대략적으로. 서버 가상화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기업은 이미 네. 가상화로 구축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물론 코어 업무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DB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그 사일로 형태로 독립된 시스템을 갖고 있겠지만, 네. 뭐 그 조금 이제 그 사이드 그런 프로세스들은 이제 가상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데, 네. 여전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나오고 없어지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가상화가 새롭게 구현될 여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큰 엔터프라이즈들은 그렇고요. 점점 이제 내려오면서 뭐 중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계속 가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델 XC 시리즈가 SMB에도 네. 좀 적합한 네.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뭐 누타닉스 세미나에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미니멈 3대로 구성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 3대만 있으면 일단 그 아주 작은 인프라스트럭처도 구축이 가능하죠.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기업이 커 나가면 그때 네. 예측이 가능한 그 퍼포먼스와 가격으로 내가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이제 1.0 버전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있으면 2.0이 나오는 겁니까? 네. 나왔습니까? 바로 다음 달에 나오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그러니까 델이 XC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처음 이제 스타트를 할 때는 저희가 12G 서버 기반으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달에 13G 서버 기반으로 네. 2.0 버전들이 출시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GPU가 장착이 되는 것, KVM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네. 덴시티가 아주 높은 네. 그런 서버들도 계속해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하기 전에요. 네네.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고 네. Q&A 갖도록 하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 분산 아키텍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네. 이 세대의 미니멈 네. 세대의 이 하드웨어 플랫폼의 플래시, SSD와 하드디스크, 메모리, 컴퓨팅 파워가 결합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이것들이 스케일아웃 분산 형태로 제공이 되면서 하나의 커다란 스토리지 풀을 사용할 수 있는 누타닉스 디스트리뷰션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컨버전스를 통해서 데이터 로컬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자기와 가까이 데이터를 두는 두 개끔 누타닉스가 설계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스토리지로 가는 병목들을 최대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확장을 선형적으로 성능도
그리고 용량도 선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해서 크게 내가 원하는 시점에 다운타임 없이 노드를 증설할 수 있고 서비스 중단이 필요 없는 그런 형태의 확장이 가능하고요. 단일 포인트 장애가 필요 없고 어떤 하나의 노드가 죽어도 네.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유연하고 네네. 되게 빨라졌다는 것은 다 알 것 같고요. 네. 효과가 이제 비용적인 면은 어떻을까요? 경제적인 면, 기존 거에 비해서. 경제적인 면을 음. 그냥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제품을 도입할 때의 그 시점에 딱 그 가격만 보자면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안 하면 네. 센 환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비교했을 때 예. 어떤지. 그거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많이 어느 게 비싸다 적다 네, 네. 뭐 이런 것들의 차이는 거의 없고요. 네. 이제 이게 가면 갈수록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TCO 측면에서 아니면 도입 비용 면에서. 왜냐하면 이제 확장에서도 음. 그냥 여기에서는 단순히 그냥 노드 하나를 사서 그냥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걸로만 끝나는데 네.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뭐 스토리지도 도입해야 되고 센포트가 부족하면 또 센포트를 또 네, 센 네. 스위치를 늘려야 되고 이런 네. 부분들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관리도 쉽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부장님 답변하시면서요. 네네. 좋은 질문 하신 분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분을 좀 불러주세요. 네, 네. 저희가 한 분한테 나중에 드리겠고 상품권 또 추첨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오늘 이렇게 질문이 상품권 때문에 그런 건지. 관심이 많으셔서 네, 관심 많으셔서 그랬어요. 원래 예. 그 질문들이. 감사합니다. 네, 자 김수열님, 데이터 센터의 경우엔 SDA나 SDS와 비교해서 웹스케일이 가지는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향후 데이터 센터 구축에 웹스케일이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는 사실 뭐 누가 그걸 표준으로 삼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뭐 그거를 이제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세로 자리 잡을 거는 확실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예. 자, 김지호님, 클라우드 인프라 및 가상화에 따른 웹스케일 인프라의 버블에 대한 우려는 없을런지요? 즉, 표준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피고 가야 하는 거 아닐런지요? 그 표준화라고 하는 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인프라스트럭처의 표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겠죠? 예. 그 표준화라는 거는 어떤 기업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할 때 자기네들 자신들의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렇게 가겠다라고 표준을 삼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그 표준을 삼기 가장 좋은 게 이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로 집약돼 있으니까 요것이 네네. 표준이다라고 해놓으면은 그것만 계속 늘려나가면 되는 거죠. 최감래님, 델 XC 시리즈는 VM웨어의 vSphere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V 등 여러 하이퍼바이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럼 기존에 운영 중인 하이퍼바이저를 다른 하이퍼바이저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는 것인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요 제품과는 조금 그 별개의 문제인데요. 네. 하이퍼바이저 자체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이제 그 하이퍼바이저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축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하이퍼바이저 내에서 동일한 하이퍼바이저 내에서 VM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V모션이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로 넘기실 수는 있습니다. 정규성님, VM웨어의 vSphere,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V 외에 또 다른 하이퍼바이저도 제공이 되는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델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고요. 네. KVM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0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 나올. 네네. 네. 자, 한간주님, 델 제품과 경쟁이 되는 타사 이런 컨버지드 어플라이언스 네. 쪽에 것은 어떤 모델이 있나요?
그다음에 있다면 이제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는 건지. 네, 뭐 일단 뭐 VMware에서도 뭐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제품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하이퍼 컨버지드, 즉 네. 다시 말해서 컴퓨팅 파워가 결합된 거는 이제 에버레일 같은 vSAN 에버레일 같은 VMware 쪽에서 나오는 제품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누타닉스가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네. 아까 이 웹 스케일 IT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어떤 특별한 특정 하이퍼바이저에 국한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닌 범용적인 네. 여러 가지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감래님, 누타닉스 소프트웨어 기반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어플라이언스는 한 번의 클릭으로 용량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 로컬리티 기능과 네. 데이터 중복 제거 및 압축이 가능한지요? 네, 다 제공되고요. 그 스토리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디두플리케이션, 네. 컴프레션, 뭐 티어링, 네.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공이 가능합니다. 정성우님, 분산 아키텍처에서 장애 시 데이터의 무결성을 네. 확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일단 이 누타닉스 제품이 기본적으로 항상 두 카피를 쓰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자기 로컬에, 네. 또 하나는 같은 클러스터 내에 있는 다른 어딘가에 이렇게 두 번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하나의 노드가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모든 프로세스들은 여전히 계속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기본적으로 두 카피고요. 많게는 세 카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정규성님, 화면에서 보니 SSD와 HDD를 네. 병행 사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네네. 병행 사용 시 성능이 SSD 하나만 사용할 때보다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SSD도 무한 확장이 가능한 건지요? 일반 스토리지처럼 내가 디스크를 몇 개를 더 꼽겠다, 덜 꼽겠다 이런 개념으로 확장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이퍼 컨버지드 이 플랫폼 노드를 계속 추가하면서 증설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모델별로 이제 SSD와 HDD가 결합된 형태도 있고 올 SSD로 꽂히는 형태도 나올 예정입니다. 네. SSD는 기존 데이터를 일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계속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라이트 캐시로도 사용되고 하기 때문에 성능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게스트인 신호출 부장님 제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댓글창에 써드렸으니까요. 나중에 더 구체적인 질문이라든지 또 뭐 지원, 뭐 견적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의사항들은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님, XC 시리즈에서는 TCP/IP 오프로딩 기능을 제공하는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 샌과 비교했을 때 스토리지 기능 제공 때문에 서버 부하가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기본적으로 텐즈를 제공하고 있고요. 오프로드 기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각각의 클러스터들마다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내가 로컬에다가 먼저 저장함과 동시에 다른 노드로 던지는 그렇게 단위의 어떤 트래픽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트래픽은 근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항상 읽을 때는 해당 VM이 올라가 있는 그 로컬에서 데이터를 읽기 때문에 그렇게 네트워크를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성욱재님, VMware의 vSAN과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건지요? 소비자 입장에서 어차피 하이퍼바이저로 VMware를 사용한다면 굳이 vSAN을 사용하지 않고 누타닉스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예, VMware를 사용해서 vSAN을 사용할 때는 물론 그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vSAN이 제공하는 기능을 모두 제공하고 그 외의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에버레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많은 비용을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류성민님, 새로운 가상화 사업을 구상 중인데 혹시 하이퍼 컨버지드는 모든 시스템에 다 적용이 가능한죠? 혹시 빅데이터와 연계도 가능한죠? 예,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그 업무들 중에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이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서버 가상화, VDI 이런 쪽에 좀 더 잘 맞는 그런 제품, 그런 소프트웨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성우님, 웹스케일 컨버지드를 쓰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지요? 지사가 많은 분사 환경에서도 보안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어차피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은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상황에서 뭐 VM을 접속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기존 인프라스트럭처와 동일한 네트워크 보안 그 방화벽을 통해서 하고요. 지사, 분사 뭐 이런 것들 이런 에 있는 데이터들을 리플리케이션 하는 그런 기능도 물론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구주님, 델 XC 시리즈를 설치된 장소가 이제 있는지요? 국내에? 네. 국내에요. 네. 지금 현재 델 XC 플랫폼이 설치된 곳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네. 작년 11월 달에 네.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요. 네. 누타닉스 측에서 이제 그 설치한 레퍼런스는 있습니다. 아, 네. 어느 업종 같은 데 어디? 뭐 서버 가상화가 대부분이고요. 네. VDI 쪽이 있습니다. 업종은 뭐 굉장히 브로드한데요. 뭐 웹 서비스 하는 회사도 있고요. 네. 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델 X 시리즈가 해외에서는 그 구현된 데가 있나요? 아, 델 XC가요? 네, 네. 아, 그거는 아직 제가 체크를 못 네네,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 자, 그 다음에 신동아님, 만약 누타닉스의 소프트웨어가 국내 사용자에게 최적이 안 된다면 계속 누타닉스와 손잡고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 벤더사와는 호환은 안 되는지. 예, 굉장히 네.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말씀이시네요. 예, 그건 뭐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저희는 잘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노재명님, 기존 스토리지에서 컨버지드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안 된다면 사용처가 많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상화를 처음 도입하는 곳에서 운영하는데 도움은 주시는지요? 네, 물론입니다. 가상화를 처음 도입하는 곳에 당연히 되고요. 그 라이브 마이그레이션도 지원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 있던 VM들을 이 누타닉스로 만든, 그러니까 XCC로 구축한 이 가상화 쪽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맺고 이제 그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가능해요. 네. 김지호님, 빅데이터를 위한 하둡과의 궁합은 어떤지요? 성능 측면에서 확인된 지표가 있는지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네,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규성님, 컴퓨터와 스토리지를 개별로 운영할 때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할 때 유지보수 비용 및 장단점 부탁드립니다. 네, 유지보수 비용은 당연히 싸지겠죠. 왜냐하면 뭐 그 서버 따로, 센 따로, 스토리지 따로 해서 유지보수도 다 따로 구매를 하는 것과 어떤 표준화된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모든 서비스 서포트와 뭐 비용이 녹아져 있으니까 뭐 당연히 유지보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성욱재님께서 가상화 서버로 R720XD 시리즈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R720XD 위에서도 vSAN 구현은 가능한데 향후 vSAN 사용을 고려하면 서버 구매 시 XC 시리즈로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XC720XD라는 이 제품은 완전히 이제 이 누타닉스용으로 이제 그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나온 제품이고요. 네. R720D XD라는
파워 엣지 서버는 그 파워 말 그대로 서버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C720XD라는 제품은 아예 그 누타닉스 라이센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권호 형님, 한 개 서버에 하드디스크 토탈 용량이 얼마 되나요? 토탈 용량은 이제 구성하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현재 1.0 버전은 그 5가지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만 네. 다음 달부터 출시될 2.0 버전은 좀 그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플렉서블한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SSD도 뭐 그 2개에서 4개까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 하드디스크도 뭐 4개에서 뭐 10개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형태로 이제 각 모델별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량은 뭐 지금 얼마입니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앞단의 SSD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네. 성능이 오히려 성능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설문조사 좀 하고 있으니까 설문 내용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님,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분사 환경에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예, 그 아까 그 웹 스케일 IT 인프라스트럭처를 말씀드릴 때 제가 그냥 이제 싹 넘어갔었는데 모든 데이터와 모든 서비스는 다 디스트리뷰션 됩니다. 그 디스트리뷰션 된다는 게 어떤 하나에 집중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별도의 서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모든 플랫폼이 그 메타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두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 이제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면 가장 빠른지 네. 이런 것들을 모든 노드들이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봉건님, 소규모 VDI 환경 구축 후 점차 확장하기가 용이해 보이는데요. 네네. 아직 VDI를 망설이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성능 이슈, 헤비 유저로 인한 네네. 입니다. 특히 3D 렌더링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헤비 유저 때문에. 예, 헤비 유저를 위한 VDI에 가장 적합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VDI를 구축할 때 뭐 헤비 유저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뭐 가격적인 문제도 사실 무시할 수 없죠. 네. 왜냐하면 PC를 사주는 것보다 VDI로 구축하는 게 더 싸야 하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많은 메리트를 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헤비 유저 쪽에 더 포커싱 하는 게 저희 그 XC 시리즈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좋고요. 네. 성능적인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SD를 그 가상화 버퍼로 캐시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을 굉장히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의 플랫폼에 여러 개의 VM들을 올려서 유저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때 그 어떤 OS 이미지들에 대한 별도의 볼륨을 따로따로 쪼개서 오너십을 가지고 따로따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개의 VM들이 같이 캐싱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장준님,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 센터에서 DR로 대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할 수 있는지요? DR로 대래 기존 인프라스트럭처에 DR을 할 수 있냐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네. DR 쪽은 오늘 말씀해 주신 웹스케일 IT 인프라스트럭처로 만들 수 있느냐? 예. 하이퍼 컨버지 시스템으로. 일단 그 하이퍼바이저 단에서 데이터를 보낸다면 가능하긴 합니다만 일단 이 XC 시리즈 내에서 어떤 그 누타닉스의 클러스터 단에서 데이터를 리플리케이션 하는 거는 사실 그 일반적인 스토리지가 동일 기종의 동일 기종끼리만 리플리케이션 네네. 하는 하는 것과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네. 예, 누타닉스 클러스터들끼리는 리플리케이션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알겠습니다. 쪽으로는 예. 자, 유태시님, XC 시리즈로 바꿔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대래만 요청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누타닉스 양쪽에다 해야 되는 건지. 대래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네. 뭐 필요하다면 누타닉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서포트를 해드립니다. 네. 김한수님, 데이터 백업 등의 기능은 자동으로 수행되는지요? 아니면 관련 설정 관리를 따로 해줘야 되는지요?
데이터 백업을 트레디셔널한 데이터 백업, 그러니까 완전히 뭐 테이프라든가 아니면 VTL의 백업을 받는 거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백업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누타닉스 자체에 타임 스트림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네. 그 스냅샷 베이스로 내가 VM 단위로 이제 백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강민식님, 네, 저희 둘 다 지금 이제 라이브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녹화된 게 아니에요. 네. 네. 그 다음에 김소열님, 특정 시간에 동시 사용자 폭주에 대비한 로드 밸런싱은 어떻게 하는지요? 동시 사용자 폭주라고 하면 어떤 하나의 VM이 서비스를 할 때 그 서비스에 몰리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거는 해당 VM에 좀 더 리소스를 많이 투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누타닉스 이 플랫폼, 그러니까 델 XC 플랫폼 자체에 동시 사용자가 많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고정된, 그러니까 내가 올릴 개수가 VM들이 정해져서 올릴 테니까 네.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정규성님, 올 SSD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비용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델에서 저렴한 SSD가 출시 예정인지요? 용량도 증가가 많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뭐 그렇지 않다면 SSD와 하드디스크가 섞인 구성으로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좀 가격적으로는 좀 더 저렴할 수 있겠죠. 델이 뭐 SSD 자체를 생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출시하는 거는 시장의 상황과 거의 흡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SSD 출시는. 네. 이은수님, 누타닉스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API는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되는지요? REST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중에서 한 분만 좀 골라주시죠. 예, 질문을 많이 네. 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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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성님. 기성님. 정규성님 아닌가? 아, 정규성님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자, 정규성님. 네. 정규성님은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 저희가 추첨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또 설문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또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해서요.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고 하죠. 네. 네, 뭐 아직까지는 이 시장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IT 인프라스트럭처가 가야 될 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미래 저희 뭐 델에서 굉장히 좀 초기 그 누타닉스와 함께 선도주자로 이렇게 네네.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오후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이걸 마치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